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리가 많이 빈 거 보니까 놀러 갔구나. 아마 오늘 휴가 받아서 예, 신랑이 노니까 같이 따라간 것이죠, 그죠? 예. 놀러 갈 때마다 증도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예. 날아가요. 예. 날아가는 거 붙잡아봤자 안 잡혀요. 오늘은 24페이지입니다. 맞죠? 네. 자, 같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풀어봤지만 오늘은 내용만 보고요. 이제 7월 달부터 하는 문제풀이집에 요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문제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문제 풀고 오늘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론을 또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론보다 계산 문제가 더 어려운데 공법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더 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이론 없는 그죠? 계산 문제는 의미 없습니다. 이론을 알아야 실기가 쉬워요. 자, 이론 잠깐 보겠습니다. 자, 8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각각 그 용도, 지역별 등등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지가 하나 있는데 일부분은 상업적이고 일부분은 주거적이고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 한 부분은 3종 일반 주거인데 또 일정 부분은 또 2종 일반 주거적이에요. 우리야 땅 주인이야, 그죠? 건폐율, 용적률이 가장 높은 쪽을 선택해서 건물을 짓고 싶겠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각각 적용해서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 두 개라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330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상업지역의 띠 모양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660 이하 꼭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330 이하이든 660 이하이든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그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줄 건 거 보세요. 뭐라고요?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것은 계산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쌍괄 2번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고도지구에 하나의 지구라면 의미 이런 것도 안 나오죠, 그죠?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데 반대쪽은 고도지구가 아니다, 그죠? 그럴 때는 건축물 전부 고도지구입니다. 대지도 전부 고도지구입니다. 건축물 및 대지 전부 뭐라고요? 고도지구다. 그만큼 고도지구의 행위 제한이 강하다. 그 말이죠. 3번은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입니다. 저를 보세요. 방화지구는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그럼 화재는 건물이에요, 땅이에요? 건물이잖아요. 우리 집 건물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119, 25 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 앞마당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안 가요. 왜? 좀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화지구는 건물이지 토지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건물에 방화지구가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물만 전부 뭐라고요? 방화지구다. 그 얘기죠. 대지는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쳐 있는 그 부분이 방화벽이다. 방화벽이면은 화재 시 번질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때는 그냥 각각 그냥 걸쳐 있는 그 부분은 방화지구, 아닌 부분은 아닌 부분대로 아시겠죠? 그때는 각각이다. 자, 4번 녹지지역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다. 각각 따라합니다. 녹지는 무조건 각각. 녹지는 각각. 무조건 녹지는 각각이다.
하필이면 이쪽이 무슨 관리지역이다. 걸치는 부분이 녹지다. 그러면 녹지는 녹지, 관리는 관리입니다. 각각. 하지만 밑에 보세요. 다만 녹지 지역에 건물이 없을 때 얘기고 만약에 녹지 지역 안에 자연 녹지 지역 안에 건물이 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똑같이 위에랑 고도지구하고 방하지구에 걸쳐 있으면은 똑같이 그 규정을 적용을 한다. 그 얘기죠. 항상 우리가 이론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론만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항상 계산 문제만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알아두긴 했었죠. 그죠? 자, 9번 갑니다. 기반시설. 자,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공부하려면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번 언급해야 되겠죠? 군 관리 계획. 자, 내용을 보니까 또 줄여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우리가 했던 거? 용도, 지역. 또, 용도, 지구. 이제 직업죠, 그죠? 직업죠, 이제. 처음 할 때는 어떻게 외우지? 지금 다 알잖아. 만약 지금도 이거 모른다. 그러면 또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그렇잖아요. 의장이 많이 남았는데 뭐. 그런데 하여튼 5월, 6월이 제일 중요하다. 집중 강의니까 요약집만. 그리고 또 오후에 또 문제풀이 과정은 다 똑같아 해요. 그래서 5월, 6월이 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다시 마무리해서 7, 8월 달 2달 동안에 오후 특강을 통해서 했던 그 문제에다가 보너스로 추가해서 다시 한번 넓게 보기 때문에 7, 8월 달까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공법 점수 나옵니다. 9월 초에. 그래서 9월 초부터는 40문제 풀고 내가 풀어주고 하는 그 모의고사를 어떤 곳은 4번, 어떤 곳은 10월까지 6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집중적 하는 것이죠. 그때 점수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9월 초가 되고도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열심히 하면 돼요. 자, 용도 구역을 뭐라고요?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용도 구역을 여기다가 딱 써놓잖아요. 여기 2번하고 6번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개, 시, 수, 도, 입. 다 같이 시작! 개, 시, 수, 도, 입. 하지만 입은 계획까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기반 시설을 뭐 하고요? 이게 안 할까요? 설치하고 또 정비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얘기하세요. 자, 이거 뭐죠?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또 있죠? 정비 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뭐하고요? 지정하고 또는 변경. 지구 단위 계획까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행위 할 때는 여기 없는 것들은 이제 지금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어떻게 하고요? 입안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정 절차를 밟아라.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고를 줄여서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뭐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했고요, 이제 뭐죠? 자, 기반시설입니다. 시설. 자, 도로 등등입니다. 총 54개인데, 이거를 비슷한 것끼리 7개로 나누어서 묶어놨습니다. 이것은 쓰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복습할 때마다 계속 눈으로 보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된 것이 맞냐, 틀리냐, 그걸 물어봐요. 요거는 거의 맞춥니다. 맞춰요. 1번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이다. 교통은 뭡니까? 사람이 A에서 B로 갈 때에 움직일 수 있는 뭡니까? 운송수단입니다. 그와 관련된 도로 포함해서 차가 서 있는
주차장 포함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항만, 그죠? 차 타고 가요. 기차, 배, 비행기 다 됩니다. 그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등등등등. 심지어는 운전학원은 뭡니까? 바로 움직이는 운송선을 배우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 공간 따라합니다. 넓다. 넓은 것들. 공간, 넓은 것들. 그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유통 공급이다. 유통자 들어가는 거하고 공급 뭐냐? 길다. 그죠? A에서 B로 길다. 그런 것들이죠. 유통 공급이다. 유통자 들어가는 유통 업무 시설. 수도, 길죠. 수도관, 전기, 가스, 열 공급, 방송 통신 시설 전부 다 길다. 공동구, 시장도 전부 다 길다.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공공문화체육이다. 이거는 성격이 공공 성격인데 공공자 들어가는 글자, 뭐 문화자, 체육자, 그렇죠.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 뭐 체육, 도서관, 연구 등등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많죠. 그죠? 청소는 소년시설 이런 것들 전부 다 공공문화체육입니다. 방제시설입니다. 바람 불어요. 그죠? 태풍 불어요. 또는 뭐 비가 와요. 이 뚝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을 잠겨요. 그러니까 시설을 좀 확실하게 해놓읍시다. 어디에다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바라방방 방방 방제니까 그죠? 보건위생이다. 거기 도축장은 딱 하나가 뭡니까? 얘는 위생. 그죠? 도축장에서 일하다가 하필이면 칼로 톱으로 소를 자르다가 다쳤어요. 그래고 119가 이요 해가지고 갔으면 어디 갔습니까? 종합의료시설 죽었디야. 그 다음에 장례식장 3일장 치른 다음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동묘지에 묻을까? 자연장지로 갈까? 화장할까? 뿌릴까? 봉안시설 다 이었죠. 그죠? 예. 시험장 가면은 누가 죽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몰라. 돼지우리장인지 소축장인지. 그래서 도축장은 바로 위생 쪽이고 나머지 뭐라고요? 바로 보건 쪽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환경 기초는 뭐냐? 말 그대로 환경 쪽이에요. 하수, 또 폐기물, 수질오염, 폐차장. 충분히 막 쓰면서 막 안 해도 돼요. 그냥 복습할 때마다 한 번만 쭉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눈에 익숙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 중에서도 알아두기. 이 중에서도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도자광 따라합니다. 도자광. 얘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세분시켰다. 도로는 일반 도로 등등등등. 자동차 정류장은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등등등등. 광장은 교통광장 등등.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세분시킨 뭐라고요? 도자광. 한 번 더 시작. 도자광. 한 번 더 시작. 도자광. 상가리 2번. 기반 시설 설치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54개의 기반시설,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처럼 예를 들어갖고 도로 등등을 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이름이 바뀐다 그랬죠. 어떻게 바뀌죠?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이름이 바뀐다 그랬죠. 반대로 말하면 용어정의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아시겠죠? 자, 책 봐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 원칙이 뭐냐? 당연히 맨 끝에 방금처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통해 하는 게 맞다.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예비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됨에도 안 한다. 벌칙 2년 2천입니다. 바로 뒷장에 나와요. 뭐라고요? 2년 2천. 용도지역 위반 2년 2천. 용도지구 위반 2년 2천. 똑같아요. 그죠? 용도구역 중 시가와 조정구역 위반
3년 3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꺼번에 맨 뒤에 사는 것보다도 진도 나가면서 하나씩 체크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위반 뭐라고요? 2년 2천. 용도 지구 위반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2년 2천. 용도 구역 중 시가와 조성구역 위반 3년 3천 벌칙이. 지금 하고 있는 기반 시설 위반 뭐라고요? 똑같이 2년 2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들을 안 할 때입니다. 그런데 2번 예외 할 필요 없는 것들은 관계없습니다. 그죠?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다음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왜? 한마디로 급하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국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기반 시설의 종류처럼 해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잘 뜨는 얘기 지금 떠요.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1번 도시지역에서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자, 1번 주차장, 자동차, 그죠? 건설기계, 자동차 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줄 끈 것들은 그동안 나왔던 것들입니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소년시설, 저수시, 빵바라방방,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넘겨보세요. 책에 없어요. 없는 것들 추가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2번 공원 안에 기반시설. 저를 봐요.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입니다. 공원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건축물 부설 광장,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그러면 얘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들이죠. 재범시설 뭐 더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없지만은 강조합니다. 이거 변전소 없죠, 그죠? 또 발전소도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가지 발전소와 변전소는 반드시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죠. 근데 왜 이것 말고 여기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굳이 왜 이걸 적느냐? 잘 나오니까 참고하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변전소 나왔다, 발전소 나왔다 그러면 얘는 예외 규정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들이구나. 물론 이것 말고 많지만은 특히 언급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심히 좀 체크하자는 얘기입니다. 3번 벌칙 나왔죠? 2년 2천입니다. 10번에 도시, 군, 계획시설, 동그라미 1번 의의 요겁니다. 방금 했던 거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 요거죠. 그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가 1번이고요. 2번에 설치 기준 좀 보고 얘기해. 보고 생각대로 티 뭐죠? 국령.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얘 빼놓고 나머진 전부 공동구든 뭐든 기준 하면 국장이고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국령 하나만. 3번에 관리. 자, 설치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든 안 하든 간에 설치했으면은 그러면 뭐 합니까? 따라합시다. 방치합니까? 누구든지 이걸 관리해야 돼요. 관리할 때 만약에 국가가 관리를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정했어요. 중앙관서에 장의하라고. 그러니까 중앙관서에 장의한다 해도 맞는 것이고 대통령령을 해라 해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광명시가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바로 뭘로 하라고요?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4번 자 보상. 저를 보세요. 우리가
토지가 수용당합니다. 수용당하면은 내 땅 뺏기는 겁니다. 강제예요. 공공이익을 위해서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해 줍니다. 그죠? 예. 절차가 있습니다. 요 4번은 뭐냐? 내 땅이 수용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땅은 있어요. 있는데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 땅값이 하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억짜리 땅이 있는데, 내 논이 있는데, 밭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야. 다리 건설해가지고. 옆으로 한전에서 철탑이 지나가. 그 철탑 설치한 순간 그냥 눈에 보여. 땅값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럴 때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도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한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법을 통해서 손실보상 요구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법이라고 다 못 하죠. 그죠? 때에 따라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한테 손실을 입히는 것들을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그 법률에 따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시법으로 하라 아닙니다. 뭐 국토법으로 하라 대통령령으로 하라 조례하라 다 틀려. 그냥 무조건 따로 법률 짜면 맞아요. 이것만. 그런데 공부하다가 수용사용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 법이 먼저고 그게 국토법이든 간에 뭐든 간에 이 법이 먼저이고 이 법에 특별한 게 없다 하면은 무조건 공시법. 아시겠죠? 이거는 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법이든 간에 보상법은요 항상 이 법이 먼저입니다. 이 법이 먼저이고 이 법에 특별한 게 없다면은 공시법. 아시겠죠?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자, 저를 봐요. 공동구는 알다시피 지금은 거의 뭐 전봇대 못 볼 겁니다. 시내에서는 그죠? 외곽 쪽 나가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은 이게 뭐죠? 이렇게 전봇대죠. 그죠? 전봇대. 자, 여기 있던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광명시나 이런 데는요 전봇대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바람 불어 태풍 불어가 넘어지면은 또 차이 위험하고요. 그죠? 예. 여름에 하필이면 물이 고여 있는데 가다가 됐다가 찌지 거리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요 지하철 주변에 특히 여름에 물 고이는데 밟지 마세요. 재수없게 찌지지 하다가 그냥 찌지를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마나 재수없어요. 그래. 랄랄라 찌지지 뭐야 이게. 놀러 가다가 절대로 물 대지 마세요. 물도 좀 안 좋지만 그리고 환풍기 앉지 말고 앉았다가 그냥 들어가. 알아서 들어가. 땅속에 알아서 들어가. 앉지 말고 특히 환풍기 위험해요. 약해요 이게. 환풍기 앉지 말고 그 지하철역 주변 쪽에 물 고인데 발 대지 말고 가능하면 피해가자. 그래요. 운전도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옆에서 박음 안 들는 것처럼. 요즘은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건데 그저 왜 자율주행 내가 벌써부터 얘기했습니다. 저거는 사고덩어리다. 사고덩어리. 자율주행은요 내가 속도에 맞춰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건데 좋아요. 운전 내가 운전 안 해. 자도 돼요. 박으면 눈에 딱 뜨고 있으면은 누가 오면은 피하긴 하지. 그렇잖아요. 방어 운전이 안 돼, 이거는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그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냐? 자동차가 100% 전부 자율주행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건 다 할 때. 그렇죠? 위험해, 그거요. 절대 타지 말고 비싸가지고 뭘 탈 수 없지만 위험한 겁니다. 그 운전은요, 남들을요, 왜 합니까? 어디 가려고 아니에요. 딱 걸고. 젊을 때는 하다가 있으면 빵빵! 안 비켜! 가리는 거 좀 오버했지만, 뭔가 운전하는 그 맛에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대중교통 타고 가냐. 그 왜 운전하냐고. 그렇지, 그런 맛도 없잖아요.
요즘요, 그 고속버스 하는 기사분들이 얘기해서요. 좀 재미가 없대요. 옛날에는 그 기아 넣을 때 긴 거, 이래 요즘 짜가지고 재미가 없대. 농담 반인데. 자, 이러한 전봇대를 어디다가? 땅속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다 철거하고 없애버리니까 뭡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그죠? 위험성도 적어들고, 깨끗하고 좋은 데 많잖아요. 여기다가 쭉쭉쭉 다 넣습니다. 만약에 공동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설치하지 아니하면 벌칙 2년, 2천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공동구 설치해서 여기다가 모든 것들 다 수용키 위한 건데 안 한다. 그러면 엉뚱한 곳에 했던 그 말이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2년, 2천입니다. 그런데 공동구가 있어요. 있는데 허가도 안 받고 돈도 안 내고 몰래 했어요. 어차피 공동구 안에다가 했어요. 했는데 허가 안 받고 했어요. 이때 뭐야? 이때는 1천만 원 이하의 뭐요? 과태료에 처한다. 달라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 설치는 여기 있는 설치 비용은 누가 됐느냐? 여기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와 플러스 앞으로 들어올 전기 등등의 점용 예정자. 아시겠죠? 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공동 아시겠죠? 시행자하고 누구라고요? 점용 예정자가 공동 부담한다. 그러면 책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하느냐? 지하 매설물이 한마디로냐? 지하 매설물. 1번 공동구란 전기, 가스 등등 뭐라고요? 지하 매설물입니다. 설치 의무 바로 박스 안에 현재 사업이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합니다.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 면적이 얼마 초과? 200만 초과. 얼마? 200만 초과면은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거 보니까 줄 건 거 공동구 설치하는 계획이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 계획이 설치를 하는 경우 말하는 거죠. 이럴 때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치라. 공동구 협의회가 하는 일은 심의 또는 자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심의 또는 자문. 그래서 공동구 협의회는 심의 기관이고 자문 기관이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공동구는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로 밑이에요? 집에 있는 대지 밑이에요? 도로 밑에.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은 깨끗하게 설치해놓으면 툭 하면 휘집어가지고 도로를 엉망 만들어놔요. 아무리 도로 파헤쳐서 설치한 다음에 다시 덮어도 어떻게 돼요? 기존하고 모양새가 보기가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3번에 뭐냐? 도로관리청이 보기에 너무나 빈번하게 막 지하 매설물 파헤치니까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한다면은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은 뭐라고요?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4번 공동구 내 수용 의무 나오네요. 1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요거죠. 공동구에 수용돼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안 하면 2년 2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기억은 의무적이고요. 니은 의무적이다. 요거는 구분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의무적이다. 당연히 심의 거치죠. 원래 니은도 원래 의무적입니다. 전부 다 의무적인데 이 중에서 두 개만 의무적이지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자음에서 첫 번째 기역하고 마지막 히읗. 그죠? 기역, 히읗. 뭡니까? 가스관하고 하수관.
기역, 히읗, 크크, 허허허, 요거죠. 문자 할 때. 기역, 히읗, 가스관, 하수관. 2번 설치 완료되면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뭐 도시가스든 아니면 전기든 개별적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부 통제합니다. 개별적 통제하고요. 3번에 만약에 점용하게 되면은 옛날에 있던 거 도시가스가 옛날에 있던 거 다 철거합니다. 그죠? 철거하고 도로는 당연히 원상 회복이죠. 도로는 당연히 그러니까 기존 거 철거하고 도로 원상 회복한다. 4번에 기준 상가 5번 공동구 설치 비용 1번 나오네요. 요거죠, 그죠? 누구라고요? 사업 시행자와 누가?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럴 때 부담 비용은 아무래면 혼자 땅 파서 혼자 설치할 때 들어갔던 그 비용 범위 냅니다. 나는 나 혼자 공동구 안 하고 나 혼자 땅 파서 나 혼자 해도 1억이면 돼. 그러면은 공동으로 설치하는 비용도 최소 아무리 많아도 1억 이하. 1억이야.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그것보다는 좀 적겠지 아무래도. 그죠? 2번은 뭐냐? 너 돈 내라 라고 통지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3번 저를 봐요. 공동구 설치하기 전에 그 내는 비용이 1억이면 그 중에서 3분의 1 최소 3분의 1 이상은 설치하기 전에, 나머지는 설치 이후 완료하기 전에 냅니다. 요거는 설치 비용이지 관리 비용이 아닙니다. 설치 비용입니다. 4번 국가 지자체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전부 X 전부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거는요 전부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일부예요. 여기다가요 전부 또는 일부 하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전부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부만 안 내요. 이렇게 국가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면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헷갈리니까 하여튼 전부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6번 자 공동구 설치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다가 사업 시행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면 사업 시행료는 손 털고 나갑니다. 끝. 그러면 이미 설치한 공동구는 관리 누가 하느냐? 그 개발 사업이 속해 있는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누가 합니까? 광명시장이 해요.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한다. 한마디로 공동구 관리자라고 부른다. 원칙입니다. 하지만 광명시장이 바빠요. 공공기관 등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방공사, 지방공당, 한국시설안전공단 등등에게 뭐라고요? 위탁할 수 있다. 물론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수수료는 우리 몰라도 됩니다.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자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유지관리 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럴 때 니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공동구 협의에 뭐라고요? 심의 거치고. 3번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이고요. 정기점검이 매년 1월 1일 기준 6개월에 1회 이상이니까 정기점검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몇 번 해요? 2번. 2번 하고요. 4번 나오죠? 공동구 협의회가 하는 것들 뭐라고요?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서 바로 협의회를 둘 수 있고요. 7번 관리비용 등입니다. 1번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설치 비용이고 설치 이후의 관리비용은 누가 내느냐? 공동구를 안에 들어있는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점용 면적 고려해서 광명시장이 정합니다. 즉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할수록 비용은 많겠죠. 2번, 연 2회로 분할 납부하는 겁니다. 왜? 정기점검이 1년에 2번이다 보니까 나누어서 내게 하는 겁니다. 3번,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저를 보세요. 여기에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 근데 여기 설치를 해야 돼. 그러면은 반드시 뭡니까? 바로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허가 받아서 설치해라. 허가 안 받고 설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4번, 허가가 나오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허가 받고 점용료 등등을 내라.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다는 것은 점용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 12번.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 요겁니다. 광역시설도 오면은 출발점이 뭡니까? 기반시설이에요. 보세요. 광역시설이 뭐냐?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죠. 출발점이 여기인데 이것이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거나 길다. 도로 등등 길다. 길지 않고 동그랗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특광 등등등이 그들이 몰려와서 이용한다.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그때 뭐라 부르자고요? 그때는 광역시설이라고 부르자. 뭐라 불러요? 광역시설. 근데 결국 뭡니까? 광역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같은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를 뿐이지 도로가 일로 가나 절로 가나 가요. 그냥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도 방금 계속 공부했던 설치 관리하고 얘랑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뭡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아닌 것들은 예외하고 관리할 때 국가 관리자는 대통령령이고 지자체는 조례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먼저 박스 안에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다. 도로, 철도, 운하, 광장, 길다 그 말이고요. 둘 이상 도시 사람들이 와서 그쪽으로 와서 이용한다. 공동으로. 그렇죠. 항만, 공항, 정류장, 공원, 유원지 등등 밑에 있지만은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상가리 2번 설치 관리입니다. 원칙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 똑같지만 예외가 있다. 어떤 경우냐? 지역,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운수가 서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협의 등을 구성하여 그냥 우리끼리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끼리끼리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너희는 뭐냐? 협약 체결이 안 돼. 협의 구성이 안 돼. 그런데 하필이면 도 안에 있어요. 부천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돼. 그러면 같은 도에 있으면은 도지사가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예외는 할 수 있답니다. 디귿 국가계획은 뭡니까? 법인이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은 어렵지 않아요. 13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저를 봅니다. 여기 보세요. 용어정의입니다. 자, 이름이 바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얘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은 여기다 이제 요 단어에다가 뭐만 이렇게 사업자만 쓰면 돼요. 그냥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른다. 자, 용어 정의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얘는 우리 국토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에? 그죠? 얘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국토법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에? 도시개발법, 개발법에 있고요. 여기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 세 번째 법인 정비법에 있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 법률에 있는 사업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밑에 박스 있죠? 알아두기 박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박스. 그 얘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적이, 성적, 법적 성격이, 사업 성격이 공적이다. 공적 사업이다. 이래 불러요. 시행자가 공적이라 민간이 안 되냐? 돼요. 아주 공공, 민간 다 사업하지만 사업 성격이 공적 성격이다. 얘는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 얘는 뭘 받죠? 허가받아? 인가받아? 허가받아요? 인가받아요? 어떻게 알았지? 인가. 그렇죠? 얘하고 반대급부가 뭐냐? 반대급부가 성적이 사적 성적인 그게 개발행위야. 뭐라고요? 개발행위. 얘는 성격이 뭐라고요? 얘는 사적이다. 얘는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얘는 뭘 받아요? 얘는 허가 받는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은 공적 개발 사업입니다.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세 개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개발 행위 허가도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군계시설 사업하고 개발행위, 개발사업하고 개발행위, 정비사업과 개발행위 다 나오죠. 근데 내용이 똑같지 않아도 거의 90% 이상이 거의 같다는 얘기죠. 다 나오니까. 자, 먼저 그러면은, 자, 쌍가로. 자, 1번은 의이고요. 2번 보니까 이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자, 먼저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바로 우리가 국토법에 있다. 그렇죠? 있다. 요거 있다. 그러니까 요거만 배웁니다. 요거 두 번째는 나중에 개발법에서, 세 번째는 정비법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먼저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일단은 고시가 되면, 자, 몇 년 내에? 2년 내에, 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단계별 집행계획. 자, 얘는 한마디로 단계. 광명시장이 올해 급하다고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될 뿐더러 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좀 급한 것일수록 먼저 땡겨 하겠지만, 먼저 급하다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예산이 확보된 것들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은 말 그대로 단계입니다. 올해 할 것, 내년에 할 것. 이걸 크게 말하면 3년까지를 우리는 1단계라고 부르고 3년 이후를 뭐라 불러요? 2단계라고 부른다. 그러면 자, 얘를 수립하는 절차를 보면은 뭐라고요? 보면은 먼저 얘를 만들 때에 기, 주, 지, 입, 협심, 결구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계획 수립할 때 또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업 계획을 그죠? 만들기 전에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뭔 해라? 협의니 해라. 요거 협의. 협의하고 그 지자체 뭡니까? 지방의회 의견 정도 딱 두 개입니다. 끝.
이렇게 지방의 의견 들어온 다음에 바로 수립이에요. 수립되면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협지수공. 다 같이 시작. 협지수공. 한 번 더 시작. 협지수공. 그러면 수립은 누가 합니까? 수립은 누가요? 누가 합니까?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애초부터 도로 설치하려고 입안했고 결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어떻게 설치할까요? 지형 도면 작성도 입안권자가. 그렇죠? 왜? 광명시장이 입안권자입니다. 그렇죠? 입안권자입니다. 지형 도면 작성자도 광명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도 입안권자이 누가 합니까? 광명시장이. 사업시행 누가 합니까? 광명시장이. 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자도 누가? 입안권자가 하는 것이죠. 협지수공. 그래서 얘는 바로 돈하고 연관되어 있다. 돈이 없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재원조달계획 또는 보상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 내용이 책 보시면 나오죠. 1번 수립권자, 입안권자, 원칙,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 절차, 협지수공. 다 같이 시작. 협지수공. 니은 수립은 2년 이내 재원, 그 다음에 보상계획, 재보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수립하고요. 수립되면 공고한다. 구분 1단계 3년 이내, 2단계 3년 이후. 4번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맨 끝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왜? 1년 지나가면은 2단계에 있던 4년 차에 있던 2단계가 1단계 3년 차로 오잖아요. 하지만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덜 급하면 다시 또 2단계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적이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뭐합니까? 이 계획대로 올해 할 거 사업시행 해야지 누가 합니까? 광명시장이.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겁니까? 시행자. 그럼 시행자는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입안권자. 광명시장이 하는 겁니다. 입안권자.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시켜줬을 뿐이다. 왜? 그래서 일단은 행정청 시행자가 시행하는데 얘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입안권자다. 그 말에 입안권자다. 하지만 두 번째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시행자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청로부터 뭘 받으면 시행자로 뭘 받아요? 지정. 요거 잘 봐보세요. 지정을 받는 것이지 뭐 승인 받는다, 허가 받는다, 인가 받는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냥 지정받는. 물론 지정되면은 지정된 걸 광명 시민이 몰라요. 그래서 고시함으로써 이제 알려주겠죠.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은 비행정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겠습니까? 공공시행자가 있고 토주공 등등이 있고요. 두 번째 민간 시행자가 있다. 근데 공공은 뭐 같은 끼리끼리니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조건 걸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 그래 너 해봐라. 민간은 공법은 끝까지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너는 일정 부분에 동의요건 충족되게 하고 와. 그럼 지정해 줄게. 약속합니다. 그 동의요건이 뭐냐? 먼저 토지를 얼마? 면적 3분의 2 이상 뭐하고 일단 땅을 소유하고 소유권 확보하고 또 거기에 총수 몇 명? 2분의 1 이상 뭐라고요? 동의 받아와라. 누구만? 민간만. 그러니까 요 요건이 충족되면 너 지정할게. 여러분들 여기 뭡니까?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일 때의 동의 요건과 똑같아요. 민간일 때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입니다. 근데 시험에는요 민간은 안 나와요. 안 나와. 반대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등은 이 동의받지 않는다. 이게 맞는 겁니다. 지자체도 이렇게 동의받으라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간은 받지. 이 공공과 요 공공하고 행정청은 안 받겠죠. 그죠? 안 받는다. 그 내용이 바로 거기 나옵니다. 1번. 상관 한문의 1번. 행정청, 이 기업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문수,
둘 이상에 걸쳐 있다. 하필이면 광명시 안에서는 광명시장인데 부천시와 걸쳐 있다. 그럼 이럴 때 서로 협의해서 시행제를 정하라. 공동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공동 시행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중에서 시행할 자를 정하는 겁니다. 예외, 얼마든지 국장도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도지사,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때는 똑같이 시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방권자니까요. 시행자가. 예외, 행정청이 아닌 자, 기업, 지정받으면 가능하고요. 그 박스 안에 보니까 민간 시행자 나오죠, 그죠?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 니은 지정하면은 고시하라. 행정심판 알아두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처분. 그러니까 여기 시행자 누굽니까? 행정청이건 행정시 아닌 간에 누가 하든 간에 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다. 행정심판이 뭡니까? 뜻이 너 윗사람이죠, 그죠? 여기서 그 행정청이 아닌, 즉 그 중에서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 처분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윗사람인, 저를 봐요. 바로 여기 지정한 사람, 얘를 지정한 사람을 윗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비행정청 처분에 의한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지정한 자, 아시겠죠?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이 중에서 행정청이 하건 비행정청이 하건 이 중에 누구든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구체적인 계획인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제 얘를 인가받고 이 내용을 고시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공사에 이제 착수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계획은 반드시 책 봐요.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하는 설자시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설자시. 설계도서. 자문계획. 시행기간. 설자시. 저를 봐요. 설자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닙니다. 무슨 계획이에요? 실시계획.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이지 실시계획이 아니에요. 섞어냅니다. 주의하시고요. 작성해야 한다. 니은, 설자시 포함되어야 한다. 디귿,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은 지정받은 자는, 즉 비행정청이죠. 나를 지정한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리을은 만약에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너무 길어가지고 분할하여 시행한다면은 분할된 지역별로 따로따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러면 인가권자가 누구냐? 저를 보세요. 누구냐? 현재 시행자가 아무리 제일 끝발 높아봤자 누굽니까? 이반권자야. 그렇죠? 그러면 이반권자보다는 한 끝발 높은 사람 찾아가서 인가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반권자가 결정권자 찾아가서 결정받듯이 당연히 이반권자인 시행자는 누구? 결정권자인 인가권자 찾아가서 인가받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인가권자 누구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바로 인가권자다. 근데 시험에는 결정권자라는 말 안 나와요. 결정권자를 알아야 누구라고요? 국장, 누굽니까?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장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정권자하고 인가권자랑 같은 인물이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요거 인가권자 아니까 바로 결정권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밑에 인가권자, 국장, 시도, 대장. 니은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로 안에 국장, 시도, 대장 제외. 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실시계획 작성자, 즉 시행자가 인가권자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안 받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이것 인가 받고 난 다음에 변경도 인가, 폐지도 인가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인가 안 받아요. 그 경미한 사항이 뭐냐? 첫 번째, 사업 명칭 변경, 이름 바꾸는 거는 인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외우지 마시고요.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구역 경계 변경이 있다는 얘기, 이건 사안이 큰 사안입니다. 큰 틀에서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태에서의 없는 상태에서의 연면적 10% 미만 변경입니다. 요거 3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것도요, 내용 보지 말고요,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험에 수반하는 틀려요. 5번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반하는, 그 다음에 무슨 2번처럼 변경이 있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없는, 시험에 항상 올 때마다 변경이 있는, 수반하는,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그것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음. 국장이 지정한 시행되는, 저를 보세요. 여기 비행정은요, 나를 지정한 자 찾아가서 인가받아요. 그러니까 국장한테 인가받은 자는,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뭐라고요? 찾아가서 바로 인가받고, 남은 누굽니까? 남은 전부 다 여기, 저를 보세요. 여기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는 찾아가서 인가받고, 나머지는 누굽니까? 바로 시도 대장 찾아가서 인가받아라, 요 얘기죠. 비읍, 여러 가지 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 인가하고요. 자, 시옷, 인가하려면 미리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라. 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인가하기 전에 요거를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공고하라. 그리고 얘를 열람하라. 얼마 이상 열람하라. 요건데 공고 열람하라. 그런데 공고하고 열람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거 나오죠, 그죠? 바로 공고와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의무적이죠,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미한 사항인데, 잘 보세요. 인가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과 달라요. 공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있느냐? 1번 같은 경우는 쉽죠. 뭐뭐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요건데, 특히 2번 착수 예정일 변경. 착수는 원래부터 내일인데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연돼요. 이런 경우는 아마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지연되는 게 한 달 뒤에, 그때는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다음에 준공 예정일이 10시 후에 왔는데 이번 달 말일이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좀 딜레이 돼. 그럼 아마 안 할 겁니다. 근데 한 보름 이상 너무 길어져.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무적입니다. 공고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3번 사업 시행자 주소 바뀌고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죠. 알 필요 없잖아요. 이응 기위환경조 따라합니다. 기위환경조. 이렇게 기위환경조에 따라서 조건을 걸고, 뭘 걸고? 조건을 걸고 인가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하여튼 간에 몇 번 강조합니다. 하여튼 조건부 인가든 조건부 허가든 이런 표현 나오면 다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건부 인가하기 전에 조건 걸어요. 허가하기 전에 조건 걸어요. 조건부 인가받는 파트니까 조건부 인가고, 허가받는 파트는 조건부 허가를 하겠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3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저를 보세요. 요거는 복습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개발의 허가 파트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은데 시험에는 여기 파트보다 10번이면 10번 전보다
허가 파트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울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 파트에서 나와도 똑같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아요. 기억 3번의 이행보증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어디 있는 거면 체크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요약집 44페이지. 쌍가루 6번입니다.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32페이지 거기다가 적어놔요. 아, 여기 44페이지와 동일. 그 다음에 3번. 그 밑에 보세요. 4번. 너 왜 인가 안 받고 네 맘대로 건물 지었어요? 원상회복 명령.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원상회복하지 않으면은 행정청에 가서 대신 집행해요. 행정대집행.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인가 받으면 고시하라. 저를 보세요. 요거. 이렇게. 인가 받으면 뭐 하라고요? 그러면 고시해라. 요거 나오는 것이죠. 고시 이후 통보는 뭐 다음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 인허가 의제.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제 고시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공사 착수입니다. 항상 공사 착수하기 전에 항상 나오는 겁니까? 인허가 의제. 하필은 도로 설치하는 그 부분이 하필은 가다 보니까 농지도 있고 산지도 많은데 그때마다 다 인허가를 다 받으려면 사 못합니다. 다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준다. 단 인허가 등을 안 받는 대신에 그와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협의는 해라. 협의가 되면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보고 고시가 되면 인허가 등도 다 고시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6번의 바로 기업과 니은입니다. 니은. 일단은 이걸 고시하게 되면 뭐라고요? 인허가 등도 전부 다 고시된 걸로 보겠다. 쌍가루 5번. 5번까지 합니다. 진짜 절차니까요. 이렇게 해서 착수하죠. 그죠? 이걸로 보겠습니다. 착수하게 되면 일정 번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돼요. 공사가 완료가 될 것이고, 완료가 되면 이제 준공 검사를 받을 거고요. 이때 준공 검사권자가 누구냐? 인가권자. 누굽니까? 결정권자. 여기서 국장만 뺍니다. 빼고 누굽니까? 바로 시도지사하고 대장이 준공검사하고요. 그러면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준공검사권자가 이제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준공검사권자 얘가 바로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 누가 합니까? 바로 시도지사하고 대장이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인가권자인 국장하고 시도지사 대장이 현재 시행자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도 안 받지만 안 받고 공사 착수해서 완료가 되면 시도 대장은 자기한테 안 받을 것이고 준공검사, 국장은 자기 아랫 사람한테 준공검사 안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가권자가 시행자라면은 말 그대로 실시계획 인가도 안 받고 준공검사도 안 받습니다. 바로 그냥 완료가 되면 바로 그냥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공고한다. 이때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누구일 때? 인가권자일 때죠.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장일 때이다. 뭐 없이? 준공검사 없이다. 그러니까 국장은 준공검사권자는 아니지만 공사 완료 공고는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국장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국장은.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쌍가루 5번에 동그라미 1, 2, 3번 내용입니다. 요 내용으로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